알아두면 좋은 러시아 문화사전.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문학, 음악, 발레, 미술 등 수많은 문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자부심도 대단하지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러시아 문화에 지식이 있다면 술술 대화가 풀릴 때가 많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러시아 문화사전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러시아 문화 소재를 모아서 전해드리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알렉산드르 푸시킨입니다. 많은 분들이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떠올립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푸시킨보다 더 많이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는 푸시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들 대부분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로 시작하는 이 시 외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 러시아에서는 푸시킨의 시 한 소절쯤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푸시킨을 우리들의 모든 것, 나쉐 푸쇼라고 부릅니다. 푸시킨은 1799년 6월 6일 러시아의 꽤 괜찮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푸시킨의 아버지 쪽은 600년을 이어온 러시아 귀족 가문이었죠. 푸시킨의 어머니는 뾰트르 대제 시절 지금의 에티오피아에서 온 노예 출신 아브랑 간니발의 손녀였습니다. 아브랑 간니발은 당시 에티오피아 지역의 왕족이었는데 전쟁에서 패해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뾰트르 대제에게 선물로 바쳐졌죠. 뾰트르 대제는 재능이 많았던 간니발을 아껴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귀족의 품위까지 주었습니다. 푸시킨이 까만 곱슬머리에 까만 피부를 가진 것은 이 때문입니다. 푸시킨은 소년 시절 대부분을 우리나라 말로는 황제의 마을이라는 짜르스코예 셀로에 있는 귀족 기숙학교 리체이에서 보냈습니다. 비범한 감수성을 타고났던 소녀는 이 학교에서 보낸 시간 속에 자유주의 사상이 싹 텄고 1817년 학교 졸업 후 외무성 관리로 공무원이 되었지만 푸시킨은 러시아 전제정치에 불만을 가졌던 청년귀족 집단인 데카브리스트 그룹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이 즈음 자유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는 전제정치에 반감을 품은 청년들에게 경전처럼 암송되었고 불온한 시를 쓴 푸시킨은 결국 1820년 남러시아로 유배를 당합니다. 1825년 12월 데카브리스트 반란이 일어났는데 일단의 청년 장교들이 병사 3,000명을 이끌고 광장에 모여 정치개혁을 요구했지요. 이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진압되었는데 그는 유배 중이라 알리바이가 확실했지만 이후 죽을 때까지 황제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제와 비밀경찰의 집요한 검열과 감시 속에서도 푸시킨은 교묘한 방식으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청춘의 독서라는 그의 책에서 푸시킨의 소설 대위의 딸을 읽고 난 소감을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밝고 유쾌하고 따뜻한 서술 뒤에서 전제정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휴머니즘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 로맨스를 빙자한 정치소설이다. 푸시킨의 자유주의적인 사상은 그의 사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푸시킨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사랑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그래서 돈주왕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고 러시아 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애시 나 그대를 사랑했네도 그의 작품입니다. 또한 그의 작품 예브게니 오네기네는 여자를 꼬시기 위한 제1수칙을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무심하게 굴수록 여자들은 더 안달한다. 그가 당시 사격의 핫 인물이었던 나탈리아 곤차로바와 결혼하기 전까지 돈주왕이라는 별명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로부터 볼지노 영지를 물려받은 푸시킨은 3주 예정으로 볼지노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볼지노에 들어간 직후 콜레라가 창궐하여 격리 조치를 당하게 되고 3개월 동안 영지에 갇혀 지냅니다. 푸시킨은 대자연 속에 파묻혀 지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영감을 얻었고 찾아오는 사람 없는 완벽한 고립 속에 지필에만 몰입했습니다. 이때 탄생한 대작들이 예브게니 오네긴 벨긴 이야기,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등입니다. 특히 예브게니 오네긴은 이후 차이콥스키가 곡을 붙여 오페라로 만들어지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푸시킨은 32세였던 1831년 미모로 소문난 나탈리아 곤차로바와 결혼합니다. 13살 연하였던 나탈리아는 첫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는데 푸시킨의 격렬한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녀는 뛰어난 미모 덕에 사교계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고 황제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프랑스의 젊은 장교 단테스와 미래를 즐긴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푸시킨은 간통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익명의 편지를 받고서 참지 못하고 단테스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1837년 1월 27일 결국 결투가 벌어지는데 푸시킨은 이 결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이틀 뒤 37세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러시아의 문학사 연구자 중 대표격인 마리나 츠베타에바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미녀일 뿐이었다. 지혜와도 영혼과도 마음과도 재능과도 함께 어우러지지 못한 헐벗은 미모, 악취가 나는 마치 흉기처럼. 그리고 그 흉기는 참상을 빚었다. 19세기 초에는 러시아에서 구어와 문어가 많이 달랐습니다. 문어는 고전주의 규범 속에 미사역으로 가득 차 있었고 황제에게 바치는 송시나 종교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문어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구어의 경계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러시아인들이 쓰고 말하는 언어로 만든 것이 푸시킨입니다. 그리고 푸시킨은 문학에서도 문문 형식을 뛰어넘어 산문을 써내기 시작했죠. 그의 대표적인 산문 소설 대위에 따른 이후 일어난 러시아 리얼리즘 산문 전통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뚜르게네프는 푸시킨 이후의 작가들은 그가 개척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은 푸시킨 이후 레르몬토프, 고골리, 레크라소프, 뚜르게네프, 도스토옙스키, 떨스토이, 체홉 등으로 맥을 이어가면서 황금기를 구가하지요. 러시아 문학평론가 벨린스키는 푸시킨의 위대함에 대해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푸시킨에 대해 쓰는 것은 러시아 문학 전체에 대해 쓰는 것과 같다. 푸시킨 이전의 러시아 작가는 푸시킨으로 모아지고 푸시킨이 푸시킨 이후의 작가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영화 아마데우스는 푸시킨의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1830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삶을 경쟁자였던 살리에리의 시각으로 조명한 운문 희곡이었는데요. 150년이 흐른 뒤 영국 극작가 피터 셰퍼가 이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각색해 아마데우스라는 제목으로 런던의 극장가에 올렸습니다. 영국 아마데우스가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 중일 때 체코 출신 영화감독 밀로스 포만이 런던을 방문했는데요. 포만 감독은 이미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영감독이었죠. 처음에는 진부한 모차르트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연극을 보고서는 바로 영화로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포만은 1984년 아마데우스를 스크린에 올렸는데 1985년 이 영화는 아카데미 11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 8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러시아에는 푸시킨을 기리는 기념관과 동상 등이 전국에 20군데 넘게 있다고 합니다.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짜르스코의 셀로는 지금 푸시킨시로 불리고 있고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에는 푸시킨이 신혼시절 살던 집이 기념관으로 남아있지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도 푸시킨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소공도 롯데호텔 앞인데요. 민간 합동 운영기관인 한러대화가 동상 건립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롯데가 선뜻 장소를 제공하면서 세워졌습니다. 롯데는 모스크바 롯데호텔, 롯데 제과공장 등 러시아에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이죠. 이 동상은 2013년 11월 방한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제막식에 참석하면서 더욱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롯데 러시아법인은 러시아 신진작가 발굴을 위해 푸시킨 신인문학상을 제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롯데의 신종민 회장은 2015년 푸틴 대통령에게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훈장인 우호 훈장을 받기도 했죠. 알아두면 좋은 러시아 문화사전 첫 번째 시간 푸시킨이었습니다.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